대출금리 17% 시대에 120만 명이 원리금을 못 갚는 데입니다. 충격이죠, 충격. DSR 90% 초과 대출자가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. 부채는 253조에서 335조로 늘었답니다. 제2금융권, 자영업자, 다중채무자들 집중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데요. 충격입니다. 최근 금리 급등으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%에 진입함으로써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이 된다라는 거죠. 총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90%가 넘는 대출자가 120만 명이라는 거죠. 이게 2022년 3월 말 평균금리 3.96에서 3포인트 상승했을 때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랍니다.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90만 명이던 게 지금은 120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. 이게 나중에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%가 아니라 10%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저게 120만 명이 180만 명 되고 200만 명 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충격이죠, 충격. 이렇답니다. DSR 구간별로 해서 70에서 90%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고요. 2022년 3월 말 기준이었답니다. 그리고 90% 초과하는 차주가 90만 명. 근데 이게 이제 70에서 90%에 해당되는 차주가 70만 명. 90%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120만 명이랍니다. 나중에 이게 금리 인상이 7%가 아니라 10% 되면 200만 명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충격입니다, 충격. 이게 그냥 별일 아는 겁니까? 아니죠.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난리가 나는 거죠. 뒤집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.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거죠.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DSR이라고 하면 DSR이 뭡니까? 소득에서 소득세,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.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대출이자, 대출원금이 소득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가 DSR입니다. DSR 40%라고 하면 뭡니까?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40%를 대출이자하고 원금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. 근데 DSR 90%가 뭡니까? 자기가 버는 돈 전부 다 대출하고 대출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도 갚아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인 거죠. 사실상 그냥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몰락할 사람들이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. 지금 120만 명이라는데 7% 시대에 금리 7%에 DSR 90% 이상이 되는 사람들 이 90만 명, 120만 명이다.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, 채무구조별로는 다중채무자가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. 충격이죠. 이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난리가 나는 거죠. 난리가. 이들의 부채가 또 357조에서 480조로 급증이랍니다. 급증.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% 수준이 되면 DSR 70% 초과하는 대출자가 올해 3월 말에 14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. 190만 명. 그리고 이 190만 명이 지금 빚이 357조에서 408조로 무려 123조가 급증한 겁니다. DSR 70% 초과하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80% 되고 90%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리라고 봅니다. 충격이죠. 충격입니다. 이렇습니다. 70에서 90%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90% 넘는 사람들 합치면 190만 명 200만 명이 훌쩍 넘어갈 것 같은 거죠. 그냥 파산하고 몰락가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5천만 명 국민 중에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? 20명 중에 1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20명 중에 1명.
충격입니다. 이러한 일들이 이미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삶이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? 아니죠. 난리가 나는 겁니다. 이러한 혼동,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해결이란 가능할까요?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190만 명이 DSR 70%를 넘기고 있다. 대출금리 7% 시대에 190만 명이 빚을 못 갚아서 난리다. 이 말은 대출금리 7% 시대에 190만 명.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10%가 되고 12%가 되면요. 저 190만 명이 250만 명, 300만 명이 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? 정말 극단적으로 아주 크게 생각하면 나중에 대출금리가 한 12%쯤 되고요. DSR 그러니까는 이자와 원리금을 내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 5천만 국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500만 명가량이 부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생각들도 듭니다. DSR이 70%가 넘는다. 월급을 예를 들어서 300을 받는다고 치면 210만원을 원리금하고 이자를 내는데 쓴다라는 거죠.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? 생활이 안 됩니다. DSR 50%가 돼도 미치는 거죠. 300만원 받는데 150만원을 원금하고 이자를 내면 나머지 150으로 살려면 빡빡하잖아요. 미치는 거죠. 미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 7% 시대가 아니라 내년이 되면 한 12% 시대까지 될 것 같은 거죠. 그러면 저 DSR 70% 이상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전망으로는 190만 명인데 내년이 되면 얼마까지 될까요? 400만 명, 500만 명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막연한 전망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보지는 마시고요. 그 정도일 거다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나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일본에서 코인 런치가 유행했잖아요. 500엔이라고 하는 한국 돈으로 5,000원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점심시간에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밥을 굶기도 하고 아주 싼 음식을 혼자서 조용히 우물쭈물 먹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.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렇게 험악해지고 어려워진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대출금리 7% 시대 190만 명이 부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. 아무쪼록 두려워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